자, 종합원가계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종합원가계산은 좀 까다로웠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 이런 개념도 나오고 했는데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오늘도 이번 영상도 집중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합원가계산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원가계산은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고, 총 원가를 요약하고,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원가를 배분한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짧게나마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건데, 일단 우리가 먼저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물량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투입 수량,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통해서 단기 완성 수량을 계산하는 것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이 10개다. 그리고 단기 투입이 150개다. 그러면은 우리 제공품 계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초 제공품은 차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거니까 또 차변 들어가는 거죠. 자, 차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160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자, 기말 제공품이 30개래요. 그러면은 130개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였을까? 이거 완성됐으니까 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원가의 흐름 기억하실까요?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단기 완성품 수량 계산했지만, 단기 완성품 수량,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을 주고 단기 투입 물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 4개 중에서 몇 개만 알면은, 3개만 알면은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나머지 한 가지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자, 큰 틀은 우리가 완성품 수량, 환산량 계산하는 것 같지만, 큰 틀은 물량 흐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잠시 멈춰 놓으시고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품 수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완성품 수량. 자, 기초 제공품이 0개.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0개. 그러다가 500개 만들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은 이 500개는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제공품 계정에 들어가겠죠. 자, 다시 쓸게요. 이거 파란색으로. 자, 제공품 계정 들어갈 건데, 이 500개는 어느 변? 투입이니까 차변에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500개 만들고 있었고, 기말 제공품이 200개란 얘기는 200개 남았다. 그러면은 몇 개가? 300개가 뭐 했다? 완성됐다. 완성돼서 어디로 갔다? 제품 계정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완성품은 300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 됐으니까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단기 완성품 환산, 이제 완성품 구하는 게 아니라 환산 수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물량 흐름부터 파악해야겠죠, 우리가. 자, 물량 흐름 파악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우리 제공품 특이점 놓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공품 계정 놓고요. 자, 기초 제공품 0개, 단기 재료 착수 수량 500개, 기말 제공품 몇 개? 100개인데 60%네요. 자, 그럼 일단 완성품 수량은 몇 개? 400개 완성됐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완성품이 몇 개예요? 물어봤으면은 400개 쓰면 되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환산량이죠. 환산량은 뭐예요? 미완성품의 완성도를 적용해서 수량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미완성품 몇 개? 100개. 완성도 몇 프로? 60%. 곱하니까 몇 개? 60개. 즉, 완성품 환산량은 진짜 완성된 거 400개에다가 환산 수량 몇 개? 60개를 더해서 460개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푸신 거랑 같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푸시는지는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완성품 환산 수량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문제 풀 때 완성품 구하라는 건지 환산 수량 구하라는 건지도 꼭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셔야겠죠. 그쵸?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물량 흐름부터 파악해야겠죠? 자, 제공품 계정 놓고요. 자, 기초제공품 빵개. 자, 단기 완성품 수량이 720개네요. 그러면은 단기 완성품 수량이 720개가 일로 오는 거죠. 자, 지금은 투입 수량, 제조 착수량이 온 게 아니라 완성품 수량이 나왔으니까 720개 바로 놓고 기말 제공품이 80개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직접 재료비는 100%인데 가공비는 30%니까 완성품 환산 수량이 1개가 나와야 될까요? 2개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2개 나와야겠죠? 어떻게? 직접 재료비에 대한 거. 자, 직접 재료비에 대한 거, 가공비에 대한 거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직접 재료비에 대한 환산 수량은 자, 진짜 완성된 거 720개 더하기 미완성품 80개의 완성도가 100%니까 몇 개 더하면 된다 얘는 80개 더해서 800개가 환산 수량이 나오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가공비에 대한 환산 수량은 진짜로 완성된 거 720개 더하기 미완성된 거 80개인데 가공비의 완성도가 30%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38에 24, 24개 더하니까 744개가 환산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가 다를 때는 환산 수량도 어떻다? 둘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잘 풀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제 자, 이번에는 물량 흐름을 가정을 할 겁니다.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물량 흐름에 대해서 가정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가정을 볼 건데 먼저 선입선출법에 대한 가정부터 볼게요. 일단 선입선출법에 대한 뜻은 다 아시겠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기초 제공품을 먼저 완성시키고 나서 단기에 투입하는 것을 완성시킨다는 가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기초 제공품이 만약에 뭐 10개가 있다. 그리고 단기 투입한 게 40개가 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완성시킨 게 30개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30개 중에서 10개가 뭐란 얘기야? 10개는 저번 달에 넘어온 거.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나서 단기 투입한 것 중에서 20개 완성시켰고 나머지 20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죠. 이제 기말 제공품으로. 이게 선입선출법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은 완성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수입 물량을 명확하게 구분했죠. 아까 전에 30개 완성이었는데 10개 저번 기에 넘어온 거, 20개 이번 기에 투입한 거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했죠.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게 선입선출법이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에서 기말 제공품은 어떤 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떤 거로? 아까 화면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기말 제공품 이거는 단기 투입으로만 이루어졌겠죠. 왜? 기초 제공품이 전부 다 뭐 했으니까 완성시켰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단기 투입 물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되겠죠, 이제. 자, 선입선출법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저번 기에서 넘어온 거 먼저 완성시키고 이번 기에 투입한 거 추가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가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평균법에 대한 가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기초에 있던 거랑 단기 투입이랑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합해요. 합해서 모두 단기 투입 물량으로 간주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이랑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왜? 두 개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평균법에서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 모두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선입선출법이랑 꼭 비교하시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평균법은 자, 이렇게 물량 흐름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물량 구분하지 않고 합했으니까 단기에 완성된 거는 기초 제공품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 투입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는 기초 제공품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 투입한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평균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으로 왜 나누어서 굳이 원가 계산을 하는지 일단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원가 계산할 때 당연히 평균법이 편하겠죠.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 평균법이고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 선입선출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원가 계산 방식을 앞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건데 이제 가정 하나만 추가하는 거예요. 무슨 가정? 선입선출법이라는 거.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뭐다?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물량을 명확히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품이 50개입니다. 그러면은 50개에다가 기말 제공품 20개의 완성도 40% 적용하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의하면은 완성품 환산량은 58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추가됐어요? 기초 제공품 자료가 추가됐고 선입선출법이라는 가정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펜이 잘 안 돼서 되네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 단기 완성품 50개를 우리가 선입선출법 하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은 뭐부터 완성시키고 기초 제공품부터 완성시키는 거니까 얘 먼저 완성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10개 완성됐고 추가적으로 투입한 40개가 완성이 됐다. 이런 가정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초 제공품 10개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중에서 60% 즉 6개는 이미 지난 기에 완성됐다는 가정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 기에는 추가적으로 40%만큼의 노력을 추가해가지고 더 완성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은 10개 중에서 6개는 지난 기에, 그죠? 지난 기에 이미 완성됐다라는 가정으로 원가 계산을 한 거니까 이 6개는 이번 기 원가 계산에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투입한 거랑 명확히 구분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지난 기에 완성됐다라는 가정으로 원가 계산을 한 거니까 이 6개는 어떻게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 10개 중에서 4개만 이번 기에 포함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58개에다가 6개. 6개는 뭐예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그거를 차감해야지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자, 단기 완성품 수량 몇 개? 5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몇 개? 8개를 일단 더해주죠. 원래 했던 방식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몇 개? 6개죠. 이거는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빼기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왜?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물량을 명확히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진행하자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기초 제공품에 대한 환산량을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이어서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도 한번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물량을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고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투입한 걸로 간주해서 원가 계산을 진행해라.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단기 완성품 50개가 기초 제공품인지 단기 투입분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 50개 통으로 놓고 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개의 환산량 40%니까 8개 더해주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58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반영한 환산량을 차감했죠. 왜?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완성품이랑 단기 투입분이랑 구분하자는 가정이었으니까. 그런데 평균법은 이거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기초 제공품을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평균법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간단하죠. 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배웠던 방식이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였어요?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였어요. 자,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투입 물량이랑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말 제공품에 대한 환산량까지 더한 다음에 기초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법 볼게요. 단기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당연히 더해줘야죠. 이거는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가산한다, 뺀다, 내버려둔다. 어떤 거죠? 내버려두죠. 왜? 얘는 기초 제공품이랑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서 원가 계산을 진행하면 된다는 가정이 평균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하면은 자,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요. 자, 문제 한번 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멈추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량 흐름부터 파악해야겠죠. 첫 번째, 자, 물량 흐름은 우리가 제공품 계정이라는 T 계정을 놓고서 물량 흐름 파악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100개다. 그리고 단기에 제조 착수한 게 500개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200개다. 그러니까 완성된 거, 완성품 몇 개다? 400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한 결과 완성품은 4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모두 400개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기말 제공품에 대한 환산량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 대한 환산량 200개에 70%니까 140개는 더해줍니다. 그런데 기초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니까 계산할 때 얘를 어떻게 한다? 빼주는 거죠. 단기 투입 물량이랑 기초 제공품이랑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니까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몇 개? 40개를 빼줍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500개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 물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기초 뺀다 안 뺀다? 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몇 개? 540개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화면 잠시 멈추시고 문제 푸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환산량을 구하는 건데 직접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인데 직접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 계산해 볼게요. 일단 완성품 수량이 1200개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1200개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1200개에서 자,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100%니까 몇 개 더하고 600개 더하고 가공비는 20%니까 몇 개 더하고 120개만 더해야겠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직접 재료비도 빼고 가공비도 빼야겠죠. 선행선출법이니까. 그런데 직접 재료비는 100%니까 몇 개 다 빼고 300개 다 빼고 가공비는 60%니까 몇 개만 빼고 180개만 빼고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500개가 되겠죠. 1500개가 되고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14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따로따로 다 구해봤고요. 자, 이어서 평균법으로 한번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푸신 분은 다시 한번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따로따로 구해야죠. 그래서 완성품 수량이 1200개니까 둘 다 1200개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직접 재료비는 600개, 가공비는 120개고 이 이후로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뺀다 안 뺀다 빼지 않으니까 이게 끝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은 1800개,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은 1320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량 흐름의 과정,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의 순서 있었죠. 첫 번째가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였는데 2단계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3단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